자, 오늘은 독해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한번 시도는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딱 한 달만 한번 해보십시오. 한 달만. 이게 굉장히 번거롭고 힘든 일인 줄 압니다. 그렇지만 공부는 쉽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독해 방법을 한번 번거롭지만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1950s critics. 이것은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복수의 형태죠. 1950년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령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소유격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in his 30s 하면 그가 30대 때 이렇게 소유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대를 나타낼 때는 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in the 1950s 하면 여기서 approximate plural인데 우리말로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1950년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950년대인데 이게 지금 형용사도로 타니까 정관스터가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제대로 쓰려면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The critics of the 1950년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문자나 숫자의 복수형은 반드시 아포스트로 s를 붙였는데 요즘은 s요. 요 아포스트로 안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50년대 크리틱. 자, 크리틱이라는 단어를 모릅니다, 우리가. 그럼 사진 찾습니다, 이제. 크리틱. 찾았더니 이게 형용사인 줄 알았더니 명사예요. 비평가입니다. 그러면 크리티컬이라는 형용사가 따로 있어요. 이것은 비평의란 뜻입니다. 또는 비평에 관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크리틱을 자칫 잘못하면 형용사로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크리틱이 명사예요. 여러분 공책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크리틱 단어 하나 찾았죠. separate는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 같은 경우는 찾으세요. separate. 그 다음에 themselves from이죠. 자, 그럼 separate 찾으니까 분리시키다라는 타동사가 있죠. 분리시키다. 그럼 타동사 뜻을 쭉 쓰겠죠. 예문도 쓰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자동사도 있습니다. 자동사 뜻 정리하고 특이한 뜻 같은 거 예문도 쓰고. 그 다음에 보니까 형용사도 있네요. separate가. 형용사 정리하고 명사도 있습니다. 그 여성복이 상의하고 하의가 분리된 거, 이게 투피스라고 그러죠. 투피스란 말 쓰는 거 separate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쇄물 같은 거, 발췌된 인쇄물이란 뜻으로도 명사로 씁니다. 명사는 아주 특수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명사를 몰라도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석을 해보시죠. 1950년대 비평가들은 자신들을 뭐뭐로부터 분리시켰죠. 대중입니다. 그죠? 대중들로부터 분리를 시켰습니다. 여기까지 딱 끊죠, 이제. 자, 비평가들은 대중들로부터 자신들을 분리시켰다. 그래서 자신들을 분리시켰다라는 얘기는 separate 보면은 식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식별하다. 그래서 구별하여 인식하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자신들을 대중들과는 구분해서 인식했다라고 의역을 해도 됩니다. 뭐함으로써 by rejecting 거부하죠. reject 단은 몰라요. 그럼 또 찾습니다. 반드시 종이사진 찾으세요. reject 찾았더니 타동사에서 거부하다 라는 뜻이 있네요. 그 다음에 또 무시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무시하다. 그 다음에 명사도 보니까 불합격생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Harvard reject 하면 하버드 대학교의 불합격자, 하버드 불합격자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리젝트 샵 같은 거는
그 하자 있는 물건만 좀 싸게 파는 가게들, 그래서 불량품 판매점 그 정도. 하자 있는 물건들 싸게 파는 가게들, 불량품 판매점이란 뜻도 있고. 그다음 reject가 형용사용법으로 쓰인다 그러는데 그냥 명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reject China 하니까 불량품 도기, 하자가 있는 독이란 뜻이에요. 도자기. 그래서 이걸 형용사용법으로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reject까지는 봤죠. 그러면 거부함으로써, 이거는 거부하지 말고 무시하다라고 합시다. 무시함으로써 무엇을? The natural enjoyment, 자연적인 즐거움. 말이 좀 이상하죠. 자연적인 즐거움. 그래서 말이 좀 부자연스러우니까 내추럴 한번 찾아봅니다. 그 내추럴 찾았더니 자연스러운이란 말도 있고 꾸밈이 없는 이란 뜻도 있네요. 꾸밈이 없는.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그대로 그냥 갖다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그 다음에 이제 내추럴 명사도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끝까지 꼭 보세요. 그래서 he is a natural for the job 이라는 내문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는 그 직업에 딱 맞는 사람이다. 뭐뭐에 딱 맞는 사람, natural for. 그 직업을 위해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내추럴 사진 찾아보면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 뭐뭐에 딱 맞는 사람, 딱 맞는 사람의 뜻도 있습니다. 아마 이 뜻은 사전에는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의역을 해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즐거움을 무시함으로써가 되죠. 무시함으로써. 근데 afford를 또 단어를 몰라요. 그럼 또 afford 또 찾습니다. afford 찾았더니 뭔 말 여유가 있다라는 뜻이 있죠. 그러면 대중문화의 산물에 의해서 여유가 있어진, 좀 이상하죠? 그래서 봤더니 afford가 주다란 뜻도 있고 공급하다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대중문화의 산물에 의해서 공급된, 그러니까 조금 의역해서 대중문화의 산물에 의해 부여된 자연적인 즐거움 이렇게 되겠죠. 뭘 통해서? through 통해서. judgment는 다 아시죠? 판단. based on은 뭐뭐에 근거한. 이건 다 아실 거고. 자, refined라는 단어 모른다고 칩시다. 그러면 refine 또 찾아요. 요거 뒤를 붙이는 거, 뒤 붙어 있는 거 찾지 마시고 뒤를 빼고 찾습니다. 우선 refine 찾았더니 정제하다라는 뜻이 있네요. 그 다음에 순화하다라는 뜻이 있고, 또 세련되게 만들다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개량하다는 뜻까지 확장이 되겠죠. 자, fine은 좋은이죠. 다시 좋게 만들다네요. 그죠? 위는 다시란 얘기죠. 다시 좋게 만들다. 그래서 세련되게 만들다, 개량하다, 순화하다. 그래서 refined는 이제 또 보니까 정제된, 순화된, 세련된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세련되니까 우아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우아한. 그래서 우아하니까 고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고상한 이 정도 뜻이 있습니다. 고상한 감각, 그죠? 현실주의의 고상한 감각 이렇게 되네요. 요것이 이렇게 쓰면 refinery는 명사죠. 그래서 정제소입니다. 기름 정제소니까 뭐예요? 정육공장이죠. 단어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 살펴봤습니다. 자, 단어를 이렇게 다 살펴봤죠. 그럼 이걸 근거로 씁니다. 영어로. 자, 주어가 여기까지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자, 1950s critics. 1950년 비평가들은 동사죠. separated from themselves from the masses. 자, 대중들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하여 인식하고 다르다라고 생각했죠. 다르다라고 인식했다. 뭐함으로써? by rejecting. 거부하다 하지 말고 rejecting 무시하다 그랬죠. 뭘 무시함으로써? the natural 자연스러운
즐거움을 enjoyment를 무시함으로써. 근데 요 자연스러운 즐거움은 여기 보니까 뭐예요? 이렇게 밑줄 긋고 누가 주었어요? afforded 부여된 by 누구에 의해서? products of mass culture 대중문화의 산물에 의해서 부여된. 그럼 이렇게 네모치고 이걸 꾸며주네요. 부여된 자연스러운 즐거움을 뭘 통해서? 무시하는데 뭘 통해서? through. 자, 이것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judgment 판단을 통해서. 근데 이 판단을 뭐에 근거합니까? based on a refined sense of realism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판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자신을 다르다라고 인식했는지, 아니면 현실주의라는 우아한 감각 또는 세련된 감각에 근거한 판단을 통해서 대중문화의 산물이 부여하는 자연스러운 즐거움인지, 요건 좀 헷갈려요. 그죠? 당연히 헷갈리겠죠. 이 판단을 통해서 거부했는지, 아니면 이러한 판단을 통해서 대중문화의 산물들이 부여했는지, 요거는 좀 헷갈려요. 그죠? 이것은 앞뒤 이제 위아래 문장 더 읽어봐야 되겠는데, 우선은 판단을 통해서 리젝트했다, 무시했다라고 일단 이렇게 가봅시다. 그럼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줄을 분리했었죠. 해석하려면 이게 한눈에 들어와야 되니까 이렇게 씁니다. 1950년을 이렇게 썼으면 이걸 보고 해석을 합니다. 자, 1950년대의 비평가들은 끝에서부터 올라가면 쉬워요. 영어는. 그죠? 자, 현실주의 세련된 감각에 근거해서 세련된 감각에 근거해서, 그 감각을 바탕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거해서, 근거한 판단을 통해. 이따 어쩔 줄 모르니까 제가 들을 썼어요. 판단을 통해. 그 다음에 여기서 세련된 감각 어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한도 씁니다. 일단 한. 판단을 통해 대중문화의 산물들에 의해 부여된 자연스러운 즐거움. 그래서 더가 있으니까 저는 그도 써요. 그 자연스러운 즐거움을 무시함으로써, 그죠? 무시함으로써 대중들로부터 그대로 지급합니다. 자신들을 분리시켰다. 자, 이렇게 해석을 했죠. 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해석을 하면 이제 요걸 요것을 가리고 씁니다. 이걸 가리고 여러분이 해석한 걸 보시고 영어로 써보시는 거예요. 자, 보시죠. 1950년 비평가들은 1950의 비평가들 크리틱스, 아까 제가 줄 바꿨죠. 자신들을 분리시켰다. 주어 나오면 동사 나와야 되니까, 그죠? 그럼 separated 자신들을 themselves 뭐뭐로부터 from 대중들로부터 the masses 아까 제가 그라는 말 안 썼죠. the masses 범함으로써 by 무시하다, 거부하다는 표현을 무시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죠. rejecting 뭘 무시했습니까?
그 자연스러운 줄과 by rejecting을 아까 밑에서 썼죠. by rejecting 그 자연스러운 즐거움으로부터 즐거움을 무시함으로써 여기까지 끝났죠. 부여된 아까 여기다 밑줄 긋고 여기다 이렇게 썼었죠. 부여된 afforded 누구에 의해서 by 산물들에 의해서 products 무엇의 산물 대중문화의 산물 그러면 mass culture 이렇게 됐습니다. 무엇을 통해 through 뭘 통해 판단들 judgments 무엇의 근거이니까 아까도 몇 줄 긋고 based on 이렇게 썼었죠. 무엇의 근거 세련된 감각 근데 한 세련된 감각이죠. 그러니까 refined sense 현실주의 of realism. 자 그래서 아까 독해했던 문장하고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이제 쭉 비교해 보니까 문장이 다 맞았어요. 자 물론 여러분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문장을 써보면 더도 빠질 수도 있고 어도 안 쓸 수도 있고 어디 하나 있었죠. 어도 안 쓸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기가 해석한 문장을 이렇게 영어로 완전히 완벽하게 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을 되풀이하면 금방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한 문장을 해석하고 영어로 써보는데 대충 한 15분 걸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하면 수능 독해 문제집 지문 하나 공부하는데 한 1시간 걸린다고 칩시다. 1시간 걸려요. 지문 하나 공부하는데. 그러면 진도 안 나간다고 엄청 불안해 하죠. 자, 그럼 보시죠.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일반 학원에서 지문 하나를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데 쭉 영어 읽고 해석해주고 영어 읽고 해석해주고 중요한 문법 좀 가르쳐주고 하는데 한 20분 걸리려나? 그죠? 한 20분. 그러면 여러분이 20분 공부한 걸 가지고 집에 가서 이걸 복습을 하시면 아무 생각 없이 복습을 하세요. 복습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요거 복습하는데 한 40분 걸리겠죠. 그러면 요것도 20분, 40분 더 1시간이네. 근데 여러분이 지문 하나를 공부하실 때 이런 식으로 단어 다 사전 찾아가면서 읽어가면서 그리고 해석 꼼꼼히 하면서 영어로 써보는 이것도 1시간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느 게 더 머릿속에 더 깊게 박히고 공부가 효율적이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렇게 쓰면 당신은 선생이고 번역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쉽게 써지지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설령 해석이 틀렸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모든 사전을 꼼꼼히 찾아가면서 문장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꼼꼼히 해석을 하면 여러분도 영어로 저절로 써집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잘 안 써지겠지만 한 달 정도만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영어는 대충 써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자기 몸에 익숙해지면 해석을 했죠. 근데 해석을 한 걸 안 봐요. 해석을 한 걸 이렇게 안 보고 자기가 해석한 걸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영어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게 또 이제 익숙해지면 그 다음 단계는 해석을 아예 종이에다 해석을 안 씁니다. 요 문장을 보고 머릿속에서만 이 문장을 해석을 해요. 그리고 그 해석한 것을 가지고 영어로 바로 써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이 문장을 머릿속에서 해석을 했지만 영어로 쓸 때는 머릿속에서는 영어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영작이 저절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제목에서 독해 요령이라고 했죠. 자, 독해 요령은 올바른 독해 방법은 자, 올바른 독해 방법은 영작의 지름길입니다. 영작의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사전 보면서 꼼꼼히 독해를 하면 해석을 하면
영장 실력은 저절로 늘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반드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수능책 한 권이 한 독해책 한 권 한 200페이지 정도 된다고 봅시다. 200페이지를 이런 속도로 언제 다 공부를 하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처음에 지문 하나 하는데 1시간 걸렸죠. 그죠? 그러면은 한 달 뒤면 지문 하나 하는데 한 40분 걸릴 거예요. 2달 뒤면 한 20분이나 30분 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면 한 4달 정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지문 하나 하는데 한 15분 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그럼 1시간이면 지문 4개 하네요. 그죠? 1시간이면 지문 4개.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수능책 보면 대충 지문 하나가 한 페이지 차지하죠. 지문 하나하고 문제 나오고 약간 설명도 있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공부를 시작하면 처음에 한 6개월 동안은 한 진도가 한 70에서 80페이지 밖에 안 나갈 거예요. 6개월 꼼꼼히 열심히 해도 200페이지 중에서 80페이지 밖에 공부 못 합니다. 근데 6개월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 다음 2개월은 한 40페이지 정도를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개월은 한 60페이지까지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200페이지 치고 처음에 100페이지 공부하는데 6개월 걸려요. 나머지 100페이지는 몇 개월 걸립니까? 2에서 3개월 밖에 안 걸려요. 그럼 이거 다 하면은 한 8, 9개월 걸리겠죠. 자, 그럼 이 책을 이렇게, 이 책을 거의 8, 9개월이니까 자, 9개월 잡고, 9개월에 한 권 끝냈어요. 물론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하는 거니까. 그러면 또 다른 책을 갖고 또 200페이지를 갖고 공부하죠. 그럼 이 200페이지는 몇 개월에 끝납니까? 한 4개월에 끝나버려요. 책 한 권에. 속도가 더 빠른 학생은 더 빠릅니다. 200페이지 공부하는데 이제 등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경우는 한 4등급, 5등급 현재 수준이 4, 5등급의 수준인 경우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2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시작하더라도 200페이지 공부하는데 한 6개월 걸립니다. 그 다음 책 200페이지짜리는 그 다음에는 3개월 밖에 안 걸려요. 이 방법이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고 막 버겁고 번거롭고 그런데 막상 이 공부 방법이 자기 몸에 익숙해지면 영어 공부하는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처음에 문장을 보면서 이렇게 문장을 보면서 여기 문장에 있는 단어들을 꼼꼼히 다 찾아서 공책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 단어가 여기에서 무슨 뜻으로 쓰였는 것만 보지 마시고 무슨 다른 뜻도 있는가 거부하다 하지 말고 여기서 무시하다란 말이 더 어울렸죠. 이렇게 여기에 맞는 단어를 뜻을 찾다 보면은 여러 가지 뜻들이 사전에 있는 게 보이겠죠. 그러면 자기가 이 정도는 외워놔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적는 거예요. 쭉쭉 적어 나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단어 정리가 이제 대충 됐으면 요걸 자기 나름대로 영어로 써봅니다. 쓰되 자기가 해석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으로 써요. 저같이 주어 주고 줄 바꿔서 동사 주고 그죠? 그 다음에 무슨 수식구 나오면 이렇게 나오고 무슨 수식구 나오면은 그 수식 받는 단어 밑에다가 이렇게 줄 치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여기 빈칸 주고 이렇게 쓰고 또 이렇게 주고 이 단어가 또 based on 이렇게 해서 수식을 받죠. 지금 수식을 받으니까 이렇게 여기 빈칸 주고 구분해서 이렇게 써준단 말이죠. 이렇게 영어로 쓰면은 머릿속에서 해석이 쫙 일목요연하게 되겠죠. 그럼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을 하면서 정관사 더 있는 것도 혹시 빠질 수 있으니까 글하고 여기 그 자연스러운 즐거움 아까 쓰죠. 그 자연스러운 즐거움 글하고 쓰고 또 한 세련된 감각 그래서 있으니까 한 세련된 감각 그래서 한이란 말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꼼꼼히 해석을 해요. 꼼꼼히 해석을 하면은 영어 문장은 저절로 써집니다. 물론 처음에는 더도 빠질 수가 있고 어도 빠질 수가 있는데 이건 아주 가벼운 문제예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해석만 제대로 하면 해석하는 방법이 제대로면 또는 해석하는 과정이 또는 독해하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영작은 저절로 해결이 돼요. 그래서 영어 공부가 독해 따로 영작 따로 해석 따로 영작 따로란 말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 말입니다. 언어라는 것을 A라는 언어를 B라는 언어로 옮겼으면 당연히 옮겨진 이 언어를 가지고 A라는 언어가 반드시 저절로 써져야 되는 게 원리예요. 원칙이에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영어는 어떻게 해요? 영어를 한글로 옮겼어요. 그럼 한글로 옮겨진 것을 보고 영어로 써라고 하면 절대 못 써요. 그건 완전히 그 말도 안 되는 영어 공부죠. 절름발이죠. 그런 영어 공부 방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제가 지금 너무 답답해서 지금 말이 길어지는데 다시요. A라는 언어를 B라는 언어로 번역을 했으면 이 번역된 걸 보고 다시 A라는 언어로 써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 이게 원래의 원리. 이게 순리입니다. 이게 순리.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결국은 A라는 언어를 B라는 언어로 정확히 제대로 옮겨야겠죠. 여기서 A라는 언어를 B라는 언어로 번역할 때 개판으로 번역해 놓으면 다시 A로 써줄 수 있겠습니까? 안 써져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A라는 언어를 B라는 언어로 옮길 때 정확히 제대로 옮겨야지 B라는 언어를 보고 A라는 언어로 다시 써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 해석을 할 때 정확하고 꼼꼼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단어 하나씩 다 살려서 그 단어가 무슨 뜻을 갖고 무슨 구조가 있으며 어떤 수식 관계가 있으며 이렇게 연구를 해야 영어가 써지고 이 구문이 여러분 머릿속에 박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문장이 비슷한 형태의 문장들이 나오면 바로 읽고 바로 직독직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공부하시는 방법. 자, 쭉 읽다가 몰라요. 단어도 몰라. 그럼 뒤에 해답 봅니다. 뒤에 설명된 거 해답 봐요. 아, 해답 봤더니 비평가라고 나오네. 그럼 여기다 또 비평가라고 써요. 또는 학교에서나 선생님이 쭉 크리틱스는 크리틱 비평가야. 그럼 비평가 여기다 씁니다. 책에다 뜻을. 세퍼레이트 또 분리시키다 쓰고. 선생님이 불러준 대로 여기다 써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해석을 안 해보고 선생님이 해석을 해주면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거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직접 해석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복싱 선수가 복싱 연습하는 거 구경만 하고 있으면 그 기술이 여러분 거 됩니까? 절대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해봐야 되는 것처럼. 공부도 마찬가지,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요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단어 찾아서 연구하면서 제대로 되는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몰라도 뒤에 있는 설명 절대 보지 마세요. 설령 여러분의 해석이 틀렸다 할지라도 틀린 걸로 그대로 가세요. 사전을 찾아가면서 봤는데 모르겠다. 그래도 그냥 모른 채로 그냥 해석하세요. 뒤에 있는 설명 의지하다 보면 밑도 끝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조금만 불안하면 책 넘겨서 설명 쪽으로 눈이 저절로 가요. 그 습관 절대 버리세요. 모르면 설명 보지 마시고 뭐 보세요? 사전 보세요. 사전. 사전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전을 제대로 보면 영어 공부 반은 끝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별것 아닌 것 같고 지금 강의가 길어지고 있는데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이렇게 공부하면은 학원 다닐 필요도 없고 요즘 수능 시험용은 문법 문제 몇 개 안 나오잖아요. 많이 나와요. 2개, 그렇지 않으면 하나. 근데 이렇게 독해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안 믿으시겠지만 문법도 저절로 해결이 돼요. 문법이 문법 같지 않은 방법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꼭 이런 방법으로 독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어휘 공부하겠습니다.